네, 이선우라고 합니다. 현재 코넬 대학교에서 리서치 어소시엇 및 렉처러로 있고 오는 1월부터 이제 난양공대 전작가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극소 시스템을 활용한 약간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컬 액티비티를 모니터링한 시스템들을 주로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짧게 줄여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Tiny Things with Big Benefits라고, 예, 그렇게 영어 타이틀로는 보통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디벨롭하는 시스템을 이제 기존에 있던 컴퓨터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를 보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백큐um 튜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컴퓨터들이 디벨롭 되어 왔는가를 봤을 때, 현대의 뭐 아이폰이나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이런 쪽을 봤을 때 두 가지 이제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작게 만든 것이고 스케일링 다운이 계속 되어 왔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선가 뭐 무어즈 라 이런 걸로 대변되는 스케일링 다운이 뭐 정체가 되면서 이제 적어도 이제 아카데믹 리서치 쪽에서는 헤드로지니어스 시스템스 인테그레이션 쪽으로 많이 주제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만 사용하는 일렉트로닉스와는 별개로 이제 뭐 초음파적 물질도 사용하고 다른 이제 옵티컬한 물질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트렌드가 커졌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펑셔널리티를 가진 시스템을 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주로 이제 옵틱스와 LED 이제 옵티컬 다이오드를 실리콘 일렉트로닉스와 컴바인해서 만든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 옵토 일렉트로니컬리 트랜지션 일렉트로드고 하는 이제 못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개발해 왔고요. 이런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의 연구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못이라는 시스템이 디벨롭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 그 후에 이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는 어떠한 메저먼트가 가능해질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시스템을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 모티베이션은 뉴럴 리코딩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처음에 코넬에 와서 연구를 시작할 때 브레인 이니시티브가 미국에서 이제 약간 시작이 그때가 이제 고점을 찍으면서 펀딩도 많았고, 특히 지금도 물론 관심도 많고 펀딩도 많지만 그때가 이제 좀 약간 정점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뉴럴 액티비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지금도 사실 브레인이 정확히 어떻게 뭐셀 레벨에서는 이해하고 뭐 표면적으로는 이해해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기는 힘드니까요. 알고 있는 게. 그래서 브레인은 이제 계속 연구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브레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늘 같은 거를 이제 뇌에 꼽아 놓거나 아니면 그냥 표면에 일렉트로드를 두고 표면에 있는 전자 신호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표면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셀룰러 레졸루션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바늘 같은 걸 꼽아서 프로브 같은 걸 꽂아서 재면은 아무래도 데미지가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안 꽂아도 되고 좀 더 작게 만들어서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모티베이션을 중점으로 이제 못이라는 걸 개발하게 되었는데, 못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그런 테더리스 뉴럴 리코딩 하는 게 없었냐? 그건 또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바늘 같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 같은 거에다가 코일을 단 이런 타인이나 유타 어레이 같은 스트럭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와이어리스라는 점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이제 와이어된 경우에는 이게 렐러티브 모션이 생겨서 뭘 꽂고 이제 서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바늘이 뇌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크로닉하게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데, 이제 아무래도 와이어리스면 그런 데미지가 덜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사이즈가 꽤 컸거든요. 센티미터 스케일이고. 그래서 이제 피해조 물질을 이용한 어, 그 시스템들도 개발이 되었는데, 이 피해조 물질들도 RF보다는 좀 작았어요. 근데 그래도 한 센티미터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었고, 그래서 완벽하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익스트림에 보면은 이제 옵티컬한 테크닉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약간 셀룰러 레졸루션을 가능케 하긴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약간 그 곧바로 어떠한 전자적인 액티비티를 곧바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케미컬리 링크해서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인펙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베이시브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케저링에 대해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미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있는 프라이어 아트들의 장점들을 모으고 단점들을 좀 보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 게, 보니까 옵티컬이 이게 옵티컬리 파워를 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패스 로스가 적은 대신에 시그널 메저먼트나 엔코딩 이런 거 자체는 정자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합치려고 못이라는 걸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테이프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는 이제 회로를 설계를 해서 이제 파운더리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시모스 프로세서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회로를 만들어서 파운드리에서 칩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실리콘은 이제 인디렉트 밴드갭이라서 라이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갈륨 알스나이드를 올려서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합해야 하는데, 이 토탈 시스템 사이즈는 한 그 휴먼 헤어보다 작은, 휴먼 헤어가 이제 한 100 마이크로 다이아미터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훨씬 더 작게는 아니지만 그보다 작은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면은 이렇게 셀 주변에 꽂았을 때 그 엑스트라셀러 포텐셜을 재가지고 옵티컬리 파워를 주고, 그러면은 이 칩에서, 이 시스템에서 다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extracellular voltage measurement를 디코드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G 내에 꽂은 이 example이고요. 그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이 회로를 설계할 때 어떤 중점을 줘서 설계를 하냐면은, 일단 뭐 파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빛으로 파워를 주기 때문에 이 빛이 너무 세면은 히팅 때문에 데미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회로가 쓸 수 있는 파워가 리밋이 되는데, 그거를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마우스 모델이 제일 파퓰러한데, 마우스 모델에서 뭐 브레인이 한 6mm 정도 된다고 치고, 이제 그 안에 가서도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아까 보여드린 이제 휴먼 헤어 정도의 사이즈에서 봤을 때는 한 마이크로왓 정도의 일렉트리컬 파워를 가지고 회로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거를 베이스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그거 외에도 이제 그런 셀룰러 포텐셜을 재려면, 셀룰러 볼티지를 재려면은 어떤 특정 밴드위스와 노이즈 플로어를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파워를 주로 이제 첫 단에 있는 앰플리파이어 하는데 많이 쓰게 되었죠. 그리고 뭐 작게 만들 수 있기로 좋긴 한데, 위에 있는 이 컨스트레인트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width는 다이아미터는 이제 헤어보다 작긴 한데 길이는 한 300, 400 마이크론 정도로 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그 안에 있는 회로를 자세히 보여드린 건데, 온 못이라고 나온 부분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시모스 회로와 그 위에 있는 다이오드를 합친 부분이고요. 익스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빛을 쏴준 다음에 나오는 빛을 다시 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포토 디텍터나 디코딩 시스템을 익스터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는 뭐 자세히는 얘기 안 드리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제 그 다이오드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포토볼테이크로도 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빛을 내보내는 커뮤니케이션 모듈로도 써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빛을 컨티뉴어스하게 레드 라이트에서 쏴줬을 때 그게 이제 시스템을 파워를 하고, 그리고 이게 빛을 내보낼 때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빛을 내보낼 때가 되면은 이게 LED 모드로 전환을 하면서, 같은 마이크로 LED지만 이게 위에서는 이제 포토볼테이크로 사용된 거고, 밑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빛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포토볼테이크를 쓸 때는 한 650 나노미터 정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내보낼 때는 한 820 나노 정도의 빛을 내보내서, 밖에서 디텍터 입장에서는 다이크로그 미러 이런 거 써서 이제 웨이브랭스를 멀티플렉스 해가지고 펄스 헤드 나오는 빛과, 그리고 그냥 파워를 줬는데 반사되는 빛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시그널을 재기 위해서 한 20 kHz, 그게 이제 보통 그 뇌파의 밴드위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디자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사용한 건 이제 펄스 포지션 마듈레이션이라는 스킴을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볼티지를 재고 있는데 볼티지 그러니까 그 칩에 나타나는 볼티지가 계속 증가한다고 이렇게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나오는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빛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은 이런 펄스들로 나오게 됩니다. 빛의 펄스들로 나오게 되는데 이 인풋 볼티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펄스들의 간격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포지션 마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인풋에 따라서 포지션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같은 파워를 가지고도 더 좋은 인풋 디퍼드 노이즈 레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쉐넌 티어리까지 이제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파워를 좀 더 이피션트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걸 썼다 할 수 있고요. 익스터널 시스템은 그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스코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스코프이 있지만 이제 다이크로익 미러가 있어서 파워는 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또 필터도 있어가지고 나오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빈만 결국에는 포토 디텍터로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빛을 이렇게 쏴줬을 때 포토 디텍터에 연결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이런 트레인 펄스가 나오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펄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스페이싱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타임 스케일로 플롯을 해보면은 몰래 보냈던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데모용으로 사이너소이드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본 거고요. 이제 실제로 처음에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지렁이 모터 뉴런에다가 프로브를 꽂아서 이렇게 실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뉴럴 앰플리파이어랑 측정한 거랑 이렇게 제 시스템을 측정한 거랑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베리피케이션용으로 일단 지렁이로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시스템 오버뷰고요. 이제 일단 이거에 있어서 좀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회로를 디자인한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디바이스를 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모스 위에 갈륨 알스나이드 다이오드를 올려서 그다음에 이걸 커넥트 하는 게 좀 이제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이게 칩들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어레이 형태로 만드는데 한 번에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고 어레이로 만드는데 어레이로 만들고 난 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분리해낼 것인지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지 이제 하는 것도 좀 이게 챌린징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다른 सब스트레이트, 세파이어 सब스트레이트나 갈륨 알사이드 सब스트레이트에서 만든 다음에 MB로 만든 다음에 뭐 그건 이제 제가 실제로 사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LED 어레이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폴리머 베이스드 트랜스퍼를 통해서 약간 2D 머티리얼 트랜스퍼랑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해서 सब스트레이트 두꺼운 부분은 떼내고 마이크로 LED 어레이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CMOS 위에다가 얼라인을 해서 트랜스퍼 한 다음에 이제 어닐링을 해서 어디히전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sacrificial 폴리머도 날려버리죠. 이렇게 트랜스퍼가 끝난 후에는 이제 컨택 리토그래피를 통한 패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로 이제 플래티넘을 많이 이용한 라우팅을 하고 컨택트를 이제 CMOS랑 LED랑 일렉트리컬 커넥트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커넥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을 통해서 엔캡슐레이션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저먼트 일렉트로드 외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익스포즈 되면은 물에 들어갔을 때 이게 그 쇼트 리키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LD를 통해서 그런 거를 예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한 100개 정도를 이제 보통 만드는데 되게 많은 시스템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일리는 한 75% 정도로 꽤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다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은 이런 못이 그 패트리 디시 안에 들어있게 되는데요. 결국에 팹이 끝나고 나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건져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트위저 같은 걸 사용하기엔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크로 파이펫을 그 글라스 마이크로 파이펫을 그 이렇게 히딩을 줘서 이렇게 폴드 마이크로 파이펫을 사용해서 그걸 이제 못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이제 서피스 텐션 때문에 뭐 아이소프로페놀 베트에 있었으면 아이소프로페놀이 끌려 당겨 올라오겠죠. 달려오면서
그 못도 이제 같이 끌려 당겨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이크로 파이펫 안에 못이 장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못이 장전되면은 그 파이펫을 다시 내노 인젝터에다 꽂아서 내노 인젝터가 이제 해주는 일은 거기도 이제 와이어가 달려 있는데 이 와이어를 되게 파인한 스텝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펫을 와이어로 이 와이어가 파이펫 안에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걸 이제 트랜스크래니얼 윈도우를 오픈한 다음에 마우스 듀라 위에 가져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듀라 위에서 이 나노 인젝터의 와이어를 통해서 못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면은 아까 보셨듯이 그런 처음 슬라이드 보셨듯이 이제 마우스의 브레인 안에 못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데 그 전에 전 단계로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일단 칼디악셀을 이런 못 위에 그냥 한번 키워봤어요. 그래서 이제 키워봐서 과연 이 셀룰을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은 그 일렉트로드가 괜찮은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기 때문에 근데 해보니까 예상대로 이렇게 하트비트도 잴 수 있었고 이건 이제 다 못으로 잰 겁니다. 이제 못에 빛을 쏴준 다음에 못에서 나오는 빛을 디코딩했더니 이런 게 나왔고 이게 진짜 데이터인지 보기 위해서 아이소프로페라토놀이라는 거를 줬는데 이거에 이제 그 비팅을 더 빨리 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팅 속도가 올라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마우스 브레인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고 거기에 이제 글라스 윈도우를 깔아놓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데 못에서 이제 시그널이 나온 거는 그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 후에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지금 고친 다음에 다시 지금 이제 마우스 안에서 인비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뭐니 해도 강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제일 작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뭐 노이즈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는 저희보다 나은 시스템이 있긴 한데 이제 그것들은 그만큼 더 사이즈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걸로 궁극적으로 가져가자 하는 거는 뉴럴 리코딩에서 멈추자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되는 트렌드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좀 그 빅데이터 컬렉션을 우리가 드라이빙 할 때만 빅데이터 컬렉션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제 피지올로지컬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킬 수 없을까라는 트렌드가 커지고 있어서 그거를 거기에 이제 약간 호응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라이즈 헬스케어나 피지올로지컬 프리벤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 못 같은 시스템이 모든 거를 다 리플레이스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다 각각의 시스템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지만 현대에 있는 컨슈머 웨어러블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인베이시브한 게 적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한계점이 명료하죠. 아무래도 인베이시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퓨처로 약간 가볍게 보려고 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못 같은 시스템들을 밴디지 같은 데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스킨 위에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같은 데 보면 어차피 거기 이제 옵티컬 인터페이스가 이미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워치나 뭐 핏빗 뒤에 보면 그린 레이저 그린 라이 소스를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못에 파워를 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서 그리고 이런 밴디지는 한번 하루 쓰고 이제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크로니컬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플랫폼화해서 이거랑 스마트워치랑 연계해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약간 퓨처 리서치 디렉션이고요. 그 외에 이제 볼티지만 재는 게 아니라 뭐 템퍼러처 재는 거는 상당히 좀 회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쉽고요. 이제 pH는 좀 더 어렵긴 한데 그것도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을 통해서 일렉트로 케미스트리를 할 수 없을까? 스킨 이제 그 에피더미스, 더미스 쪽에서 이제 어떤 일렉트로케미컬 뭐 시클릭 볼타메트리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없을까 하는 거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한 이제 디플로이먼트 쪽으로 특히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또 장점으로는 보통 이제 G를 갖고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보통 G에서 이제 휴먼까지 트랜슬레이트 되는 게 뭐 한 25%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애니멀 모델이나 인버터브레이트를 스터디 해보는 것도 재밌는 방법일 것 같은데 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네틱 라인 이런 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편한 게 있는데 다른 이제 흔치 않은 생물들은 그런 게 없어서 곧바로 이렇게 볼티지를 잴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케미컬 레벨을 잴 수 있는 게 중요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못 같은 시스템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머라이즈 하자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 때부터 그리고 포닥 때까지 약간 헤드로지니어스 인터그레이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컨벤셔널 일렉트로닉스 위에 뭐 2D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옵틱스 엘리먼트들을 올려서 헤드로지니어스한 시스템을 빌드할 수 있을까라는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뉴럴 리코딩 쪽으로 연구를 했고 이걸 앞으로는 좀 더 브로드하게 피주얼리스컬 모니터링을 할 수 없을까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해보니까 서킷이나 패브리케이션,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좀 다 한번 해보고 디자인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되게 좀 유저랑 만드는 사람 간의 간극도 크게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사실 제가 뭐 서킷이나 패브리케이션은 좀 많이 했는데 일렉트로피지올로지는 초보라서 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진짜 그 측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더 알아가려고 이제 이번 이 브리지 포럼을 통해서 좀 더 네트워킹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마이크로 시스템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서 어떻게 하면 퓨처 헬스케어의 프레임워크를 좀 더 새로 약간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앞으로 한 10, 20년간 연구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